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우리 358페이지 보시면 제6장 위생 배관 오수정화 설비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위생 기구가 나오는데 위생 기구를 하면 여러분 우리 흔히 세면기 또는 뭐 대변기 이런 걸 여러분 위생 기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에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359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대변기가 나와요. 자, 시험 문제는 여러분 대변기가 나오지 소변기는 안 나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대변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대변기인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 명칭만 좀 보시면 돼요. 아, 저런 변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에 여러분 세출식 나와 있죠. 우리 교재 여러분 페이지 360페이지 보면 세출식 대변기 사진이 있을 겁니다. 자, 과거에 여러분 가장 초기에 우리 수세식 대변기 초기 모델이 되는 거죠. 자, 저런 식입니다. 다음에 세락식. 자, 이 세락식을 낙자가 떨어질 낙자예요. 옛날에 그래서 기차에서 주로 많이 설치되는 게 바로 세락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펀식 또는 네 번째 사이펀 Z식, 이건 좀 보고 가야 돼요. 자, 세 번째 사이펀식이 있어요. 자, 네 번째 사이펀 Z식이 있어요. 자, 사이펀과 사이펀 Z식은 여러 번 되게, 즉 우리 어떤 건물 중에 잠을 자는 건물들 있죠. 탭승계, 아파트, 병원, 호텔,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사이펀식 또는 사이펀 Z식이 주로 많이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변기가 있으면 이렇게 물탱크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 항상 봉수가 고여 있는 거죠. 그러면 사이펀식은 물을 내리잖아요. 그럼 물이 차 올라왔다가 한꺼번에 쑥 빠지는 형식, 이게 바로 사이펀식이에요. 사이펀 Z식은 변기가 있는데 여러분 얘는 외형적으로 봐서는 이게 사이펀식인지 사이펀 Z식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얘는 봉수가 있어요. 봉수가 있는데 여러분 얘는 즉 사이펀식은 덕 나가는 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사이펀 Z식은 덕 나가는 구멍 바로 앞에 보면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내림과 동시에 여기 있는 덩을 요 조그마한 구멍에서 세게 물이 나오면서 얘를 밀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펀이 일어나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세정 능력, 씻는 그 능력이 좋냐면 사이펀 Z식이 좋아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자, 기억해야 될 얘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봉수 깊이가 있습니다. 이 봉수 깊이는 얘는 65mm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펀 Z식은요, 여러분 내가 물을 내린과 동시에 이 덩을 밀어주는 것은 물이 밀지 내 손이 미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봉수의 깊이는 기본적으로 얘보다는 더 많아야 돼. 그래서 75mm 이상의 봉수의 깊이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블로아웃식 대변기예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지금 블로아웃식이랑 나오는데 이걸 취출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재 잠깐 볼까요? 블로아웃식 대변기. 자, 블로아웃식은 여러분 이 물탱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세정 밸브 형태의 밸브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블로아웃식 대변기는 위생기구 중 기구 중에서 최저 소유압력이 가장 큰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나 크냐고요? 얘 최저 소유압력이 얼마나? 0.1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센 압력이 필요죠. 그래서 가장 큽니다. 자, 그런데요, 이 블로아웃식 대변기에 이 봉수 깊이는 얼마냐면 얘는 55mm 이상이면 돼요. 왜 이렇게? 얘는 절대 사이펀이 안 일어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이펀은 표현 없잖아요. 자, 저런 즉 블로아웃식 대변기를 사용하시는
다 사용해 보셨잖아요. 사용하면 여러분 물이 차오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려갑니다. 수압이 크니까 만약에 물이 차오르면 여러분 다 튀어서 여러분 얘는 바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물도 많으면 안 돼. 그래서 55mm 이상이면 됩니다. 여섯 번째 사이폰 볼테스식이 결론적으로 요 사이폰식을 조금 개량한 건데 조금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와류를 형성해서 씻는 방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더 봐야 될 게 여러분 360페이지 보면 두 번째 대변기 세정 급수 방식입니다. 자, 얘들은 어떤 씻는 형태라든지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얘 세정 방식이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물 탱크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360페이지 보시면 자, 대변기 세정 급수 방식. 급수 방식에 따른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하이탱크식이에요. 하이탱크식은 이렇게 세출식 대변기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돼서 물탱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줄 잡아당기면 물이 내려왔던 방식. 왜 하이예요? 물탱크가 높이 있다고 해서 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두 번째, 로우 탱크가 있어요. 자, 로우 탱크식은 여러분 이게 사이폰식인지 사이폰 Z식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탱크가 아래쪽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세정 밸브식. 이걸 영문으로 여러분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플러시 밸브.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쇠출식의 변기가 있는데 여러분 발로 밟아서 이렇게 내려주는 방식이죠. 이 밸브가 지금 무슨 밸브예요? 플러시 밸브, 세정 밸브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음을 물어봐요. 그래서 소음이 얘가 크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작은 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저가 되는 거죠. 얘도 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건물들은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설치 면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설치 면적을 물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변기가 얼마나 크냐 작냐 그거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변기가 문제가 아니라 물탱크가 바닥을 얼마만큼 차지하냐 안 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지 변기는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설치 면적이 여러분 얘가 가장 최소가 되는 거죠. 얘가 가장 커요. 최대가 돼요. 얘는 비교적 작죠. 자, 더불어 알아야 될 게 여러분 뭐냐면 급수 광경이 있고 씻는 세정 광경이 있어요. 이 광경을 여러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급수 광경이라는 얘는 물을 넣는 광경이죠. 얘는 여기 위에 있어. 그래서 몇 미리냐면 최소 15mm 이상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세정 광경은 이 관이 되는 거죠. 이 관은 여러분 32mm 이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로우 탱크식입니다. 로우 탱크식 급수 간격 15mm 이상이에요. 자, 세정관이 뭐냐면 여러분 밸브를 제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개가 열리면서 물이 내려와. 이때 요 구멍이 크기 50mm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정 밸브식 대변기 급수 간격 25mm 이상. 자, 세정관 25mm 이상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건 뭐냐면 야, 너 가장 급수 간격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렇죠, 여러분. 요 세정 밸브식. 그러면 세정 광경이 가장 큰 건 그러네요. 로우 탱크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좀 부탁 좀 드리는데 한 가지 더 넘어가야 될 게 짚고 넘어갈까 이 세정 밸브식이에요. 이 세정 밸브식의 최저 소유 압력은 압력은 0.07 메가파스칼 이상의 소요 압력이 필요해요. 작은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얘는 소음이 큰데 결정적으로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얘는 잘못하면 먹는 물에 똥물이 섞이는 현상,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크로스 커넥션 발생에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방지 대책이 필요한 거죠. 방지. 뭘 설치하면 돼요? 여러분, 얘는 진공 방지기를 설치해 주면 돼요. 진공 방지기 영문이 버큐um, 베큐um, 브레이커. 이걸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역류 방지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설치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정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디 가면 여러분 363페이지 보면 제2절 배관 설비가 나옵니다. 제2절이네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배관인데 이 배관의 재질이 달라요. 그리고 그 재질마다 그 배관이 사용하는 목적 특징이 있죠. 그 얘기를 지금 할 건데요. 첫 번째 여러분 배관 재료의 종류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주철관입니다. 이 주철은 우리 보일러에서 주철제 보일러를 한번 배우고 왔어요. 그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주철은 특징이 절대 녹이 슬지 않는 거죠. 녹이 슬지 않는다는 내용, 이 안에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녹이 슬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구성이 크고 내식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명이 길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렇지만 얘는요 어떤 외부 충격에 약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인장 능력이 없어요. 인장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얘는 제가 이 배관을 외부에서 망치로 때리잖아요. 찌그러들잖아요. 얘는 버티거나 깨지거나. 그래서 인장 능력이 없으니까 충격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깨진다고요. 그래서 이 배관은 인장 능력이 없어서 배관의 접합, 이음, 결론 전부 다 이것을 작업성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나사식으로는 절대 안 되고 용접도 안 돼요. 자, 그렇지만 내부 압력에는 잘 견디는 거죠. 그래서 내부 압력에는 잘 견딥니다. 아주 잘 견뎌져요. 그래서 주로 고압용 배관으로 주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주철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세 번째 접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방법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소켓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이 소켓은 문제가 뭐냐면 이 틈을 갖다가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364페이지 보시면 메카니컬 접합이라고 있어요. 얘는 소켓 타입에서 좀 더 변형이 된 건데 나사로 이제 조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덜 새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이런 주철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철관을 배웠고 두 번째 여러분 강관 좀 얘기 좀 할까요? 자, 관관은 좀 저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364페이지 강관입니다. 이 강관을 흔히 뭐라고들 많이 하냐면 아연도금 강관. 이걸 아연을 도금하면 이 표면이 백금색이 나와요. 그래서 백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강관은 특징이 뭐냐면 녹이 슬어요. 녹이 쓴다는 얘기는 내구성, 내식성이 작다는 얘기죠. 결혼 수명도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얘는 작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가장 대표로 용접도 잘 되죠. 나사식으로 깎아서도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작업성이 좋은 이유가 인장 능력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관관 같은 경우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데, 문제는 이 강관 같은 경우는 녹이 슬어서 혹시 말이에요, 콘크리트 매입력으로 가장 적당하냐고 물어보면 요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매입력으로 가장 적당한 배관이 바로 강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자, 네 번째 보면 관의 두께 나와 있죠. 그래서 관의 두께는 여러분 뭐로 표현하냐면 스퀘줄 번호로 표현하죠. 그래서 스퀘줄 넘버에서 10, 스퀘줄 넘버 20, 스퀘줄 넘버 30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그런데 얘는요, 이렇게 번호가 클수록, 즉 10보다 20이 크죠, 20보다 30이 크죠. 이렇게 번호가 클수록 관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요거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세 번째 동관, 네 번째 황동관 다 같이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자, 동관과 네 번째 황동관 여러분 같이 보십시오. 얘는 기본적으로 녹이 슬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작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세 번째, 얘들은 열의 전도율이 좋아요. 그래서 가열 코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황동관 또는 동관, 이것들은 극연수에, 부식되는 극연수에 부식이 돼요. 그래서 사용하려면 안과 밖을 도금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세 번째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관의 두께는 K타입, L타입, M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자, 이 K타입이 얘는 가장 두꺼워요. M타입이 얇아요.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연관이 나와요. 이 연자가 여러분 납연자예요. 그래서 납관을 연관이라 합니다. 얘도 녹이 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체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외부 충격이라든지 특히 열을 사용하는 용도로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급탕이나 난방용으로는 사용을 금지하는 거죠. 사용 안 돼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얘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알칼리에 약해요. 그래서 알칼리에 약해서 알칼리에 직접 접촉을 금지하는 거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알칼리 성분을 가진 게 콘크리트, 모르타르, 그다음에 시멘트, 석회 이런 게 전부 다 알칼리성을 가진 재료들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경질 염화빈 일간이에요.
여기서 경질염화 비닐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PVC 파이프라고 얘기하죠. PVC관.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경질염화 비닐관이 여러분 기본적인 특징들 많이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얘는 내화학성이 커요. 내화학성이 크다는 얘기는 내산, 내알칼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용도가 화학공장이나 또는요 실험실에 주로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그렇지만 어떤 충격과 열에 약합니다. 작업성은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어느 용도로도 많이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경질염화 비닐관입니다. 자, 그런데 얘의 특징 중에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얘는 모든 관 중에서 배관 내 마찰이 가장 작아요. 자, 이렇게 마찰이 작으면 뭐가 좋아지냐면 관 내부에 스케일 발생이 가장 적어집니다. 여러분, 스케일이 많이 낀다는 얘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스케일이 적게 발생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돼요. 그래서 자, 요거 정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7번에 보면 콘크리트관, 흉관이 나와요. 이 흉관, 콘크리트관은 흉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배수용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지금 밸브가 나오고 있어요. 밸브. 어차피 여러분 배관하고 밸브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366페이지에 자, 두 번째, 밸브 및 각종 이음료. 첫 번째 여러분 나오는 밸브가 슬러스 밸브예요. 근데 이 밸브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면 게이트 밸브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어떤 시험 문제는 게이트 밸브가 뭐냐고 물어볼 수 있고 어떤 시험 문제는 슬러스 밸브가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이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외울 때는 쓸게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요? 쓸게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슬러스 밸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 슬러스 밸브는 기본적으로 배관이에요. 그래서 손잡이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대부분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손잡이를 흘리면 여러분 지금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위로 올라왔다 밑으로 내려갔다 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댐에 같은 데 보면 수문은 위아래로 움직이게끔 만들어놔요. 즉 여닫이 형태로 안 만들죠. 그러면 제가 이걸 다 열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물이 이렇게 잘 흘러가는 거죠. 즉 이 슬러스 밸브의 가장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얘는 배관 중에서 마찰이 가장 작아요. 그런데 이 밸브는 완전 개폐용으로 사용이 적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걸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놓고 이것을 유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오면서 여기에다 영향을 줘.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렇게 휘어버리면 이 밸브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닫거나 완전히 열어놓는 용도로 쓰는 거지 유량 조절용으로는 그렇게 적합한 용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완전 개폐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열어놓거나 완전히 닫아놓는 용도로 많이 쓰는 게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슬러스 밸브는 기본적으로 좀 고가면서 대형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형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글로우 밸브입니다. 이 글로우 밸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스톱 밸브 또는요 구형 밸브 또는 스톱 밸브라고 표현하는데, 구형은 여러분 공구자야. 즉 글로브가 여러분 글로벌해서 지구본부 지구이, 그래서 둥글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 그 뜻이에요. 그럼 뭐가 그러냐면 보실래요? 얘는 이렇게 몸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수도꼭지 있죠. 여러분 수도꼭지 보면 얘 전체가 둥글둥글하다는 게 아니라 이 몸체가 좀 약간 동그래. 얘에 비해서. 우리 교재도 여러분 글로브 밸브 보니까 몸체가 약간 둥그스름하게 돼 있죠. 이런 밸브가 글로브 밸브입니다. 자, 얘는요 물이 이렇게 와요. 자, 물이 이렇게 오면서 여기가 아닌가 봐 해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이가 작으면 휙 소리도 나고, 아니면 이 밸브가 떠는 소리도 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브 밸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1번입니다. 마찰이 가장 큰 밸브가 글로브 밸브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유량 조절용으로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합합니다. 그래서 주로 저렴하면서 소형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밸브가 나오냐? 여러분 체크 밸브예요. 이 체크 밸브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여러분 역지 밸브라고 표현합니다. 이 역지라는 표현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준다는 표현이 여러분 역지 밸브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펌프가 있어요. 이 펌프가 여기 있는 물을 빼낼 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벽안이 굉장히 높아.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0m라고 칩시다. 그러면 펌프가 이 물을 다 빼냈을 때 딱 멈추면 여기 있는 물이 밑으로 쏟아지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딱 막아줘 버리는 이런 밸브가 여러분 체크 밸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역지 밸브, 즉 체크 밸브에서 가장 중요한 편 중에 하나가 얘는 유량 조절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왜? 더 쉽게 얘기할게요. 절대 돌리는 손잡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리는 손잡이가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체크 밸브예요. 돌리는 손잡이가 없다 보니까 유량 조절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는 두 가지. 하나는 스윙형이 있고 또 하나는 리프트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스윙형의 개념은 얘는 무조건 닿습니다. 어디에요? 수평배관이나 수직배관에 사용이 가능해요. 여러분 수평배관 아니면 수직배관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개념이에요. 자, 펌프가 물을 밀어줘. 이렇게 물을 밀어줘. 자, 그런데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 이따가 물을 밀어주면 이렇게 제껴져. 그러면 여기 펌프가 정지하면 이 물이 밑으로 쏟아지겠죠. 쏟아질 때 여기를 확 같이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 이런 걸 여러분 스윙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리프팅이에요. 이 리프팅은 반드시 어디에만 쓰냐면 수평 배관에만 사용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수평 배관에 쓸 수밖에 없는 게 자, 보실래요? 이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어. 그러면 제가 물을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위로 제껴져. 자, 위로 제껴서 이렇게 물이 나가는데 거꾸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뚜껑이 자, 물이 거꾸로 올 때 이렇게 닫아버리는 거죠. 닫아. 그러면 이건 수직에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만 써요? 수평배관. 이게 바로 여러분 리프트형입니다. 그래서 체크 밸브 여러분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네 번째 콕입니다. 콕. 자, 콕은 기본적으로 우리 가스레인지 중간 밸브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열고 닫음이 90도니까 급격히 밸브를 열고 닫을 때 쓰는 게 바로 콕 밸브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 스트레이너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 찌꺼기 걸름망이에요. 얘는 여러분 지금 스트레이너는 밸브 개념이 아니에요. 아셨죠? 찌꺼기 걸름망입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 같은 그림을 본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안에 스테인리스 망이 들어있어요. 스테인리스 망이 들어있어가지고 자, 물의 흐름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서 찌꺼기는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풀르면 이 망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 교재 사진에 보면 여러분 스트레이너 오른쪽 사진이 지금 망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청소한 다음에 다시 끼워 놓고 막아주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이너 찌꺼기 걸름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 볼탭 밸브가 나오는데 흔히서 볼탭이라고 많이 하죠. 이 볼탭은 여러분 우리 변기 있죠. 변기에서도 볼탭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물이 차 있으면 여기가 되는데 우리가 물을 내리잖아요. 그럼 물을 내리면 얘가 밑으로 떨어진 것 이렇게 내려온과 동시에 여기서 물이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물이 차오르면 얘가 끝을 눌러줘서 이 물이 안 나오게 하는 밸브. 즉 그래서 볼 때는 수위 조절용 밸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우리 각종 배관의 이음유에 대해서 자,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